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자 수도권 선거의 가늠지라고 하는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번 선거는 특히 자격을 상실해서,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자격을 상실해서 자리를 비운 사람이 곧바로 같은 자리에 내가 적격자다라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초유의 사태인데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진교훈 후보를 만나기로 해보죠.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교훈입니다. 진교훈 후보자는 제가 간단히 보니까 1967년생이고 경찰청 차장, 전북경찰청장,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서울 양천경찰서장 등을 역임했고 경찰대 5기 출신이신 걸로 제가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23일에 입당을 하신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2차 후보자 등록 기간에 후보를 등록했습니다. 보니까는 뭐 이력이 매우 화려하신데 범죄 예방, 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까지 경찰의 업무 영역은 굉장히 넓다. 경찰 조직을 지휘하면서 조직 관리와 리더십도 배웠다. 사심없이 일했던 나를 여러분들께서 지지해달라. 이게 이제 이번에 출마의 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 4일 공천이 발표가 났는데 선거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요즘 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강서구의 곳곳을 다니면서 강서 구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의 손을 잡고 제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민주당 사람들 중에 강서구청장 내가 될 거다 네, 준비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빡뚝 떨어진 거 아니냐, 낙하산이다 이런 반발도 좀 있었어요. 네, 일부 뭐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19년 동안 강서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또 제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볼 때 민주당의 외연과 지지 기반을 좀 확장할 수 있는 후보다. 네. 그리고 좀 그런 점에서 본선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것을 좀 높이 평가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미안함과 또 위로의 마음도 늘 전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진영님께서 보내주신 댓글인데요. 요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교훈 후보는 제발 정의롭고 의리 있고 민의를 살필 줄 아는 후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경찰 간부 출신이라면 조직 문화에 길들여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 어느 대담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국민의힘이 안 불러주더군요.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분이 뭐 네. 그런 말씀을 농담으로 이제 웃으면서 드린 네. 말씀이고요.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청 차장, 마지막 차장을 역임했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웃으면서 잘린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제가 국민의 힘으로 가겠느냐.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없었다 하면서 웃었던 겁니다. 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네, 네. 뭐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인터뷰하면서 민주당이 안 불러주더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정환님께서 강서구 화곡동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진 후보님 지지를 부탁드렸는데요. 모두 약속하더군요. 그분들 식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중도 확장성과 도덕성을 인정해서 지난 6일 최종 후보로 진교훈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진 후보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오래 활동한 분은 아니지만 경쟁력, 확정력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분을 전략 공천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건 제 개인의 선거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냐의 문제도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경찰 생활 그만두고 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셨는데 실제 경찰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신 분으로서 그 동네 분위기는 어때요? 이 정부에 대해서 진짜 좀 비판적입니까?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특히 그 경찰국 신설 문제라든지 또 네.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던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그리고 검사의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시행령,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경찰 후배 동료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이렇게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네. 말해가지고 경찰청장으로서의 위상이나 뭐 그 위치에 걸맞는 행동 이런 거보다는 좀 너무 권력을 향해서 뭔가 좀 추양하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좋은 말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책임감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도 좀 많았거든요. 네, 네. 실제 경찰 내부에서도 그런 움직임과 기류가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같은 마음으로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희긴 청장이 좀 더 경찰 조직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고 그렇죠. 하는 역할을 네.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진기현 후보를 전략 공천하고 나니까 이거 지금 김태우 씨가 검찰 사무관 출신 아니겠어요? 수사관 출신. 네. 검찰 수사관 대 경찰 출신의 뭐 싸움이다, 맞대결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네. 그게 맞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자객 공천 아니냐고 해서 제가 자객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 직급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농담으로 네. 한번 그렇게 웃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할 때 심판론과 일꾼론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심판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 동안의 독주와 퇴행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는 본인들의 규책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죠. 또 세 번째는 김태우 후보가 공천을 받을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만,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뛰겠다는 데 대한 또 심판이다, 이렇게 네. 세 가지 심판론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꾼론은 누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 잘하는 후보인가라고 하는 관점과 또 반칙 없이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일꾼론, 이 두 가지가 네. 같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다 좀 복잡하고 저마다 생각들이 다릅니다만,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내년 총선 전에 전초전으로서의 역할이 좀 있고,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제가 진짜 뭔가 딱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 말하면 혼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는데 네, 이런 그 정권의 행동에 대한 평가, 판단, 네, 네. 심판이 지금 있어요. 네, 근데 네. 만약에 민주당이 진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무슨 뜻이 될까요, 그거는? 아우,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본인은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처음에 제가 이재명 대표님한테 공천장을 받을 때 정치 신인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강서구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민주당을 사랑하는 시민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점점 승리에 대한 열망, 그리고 기대, 네. 확신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당에서는 아직 후보가 확정 안 됐고 경선합니다마는 뭐 김태우 씨 내보내려고 모든 작업을 다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김태우 전 구청장하고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줬는데. 저는 누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김태우 전 구청장 후보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꼭 두 가지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공익 제보자가 아니다라고 네, 하는 점. 네. 두 번째는 대법원에서 그 확정이 난 거예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 네.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불과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이 되고, 그것도 4일 만에, 네. 4일 만에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마치 면죄부 내지는 내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걸 이번에 사면받음으로써 입증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네, 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또 4일 만에 한 것은 강서 구민에 대한 예의나 도리가 아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불과 작년 6월까지 33년 동안 경찰에 계셨는데 본청에서 경찰개혁이랑 수사권 조정 업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직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를 바라보면은 좀 마음이 착잡할 것도 같아요. 네. 경찰개혁, 검찰개혁,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결국 중요한 것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경찰 내부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라든지 또 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결국 경찰 개혁의 방향과 가치는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절제된 공권력. 그렇습니다. 절제된 공권력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서구에 20년 가까이 사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경찰 조직에 33년 몸담았던 분이라고 한다면 네. 행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뭐 치안 이런 거에 좀 더 특화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본인이 구청장이 되면 어떤 걸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경찰청에서도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을 역대 최장 기간을 근무했습니다. 약 3년 4개월. 네. 보통 1년 정도 근무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가장 최장 근무했는데 그 기획조정과장이라는 것은 기획은 물론이지만 예산이라든지 법안, 성과관리, 조직관리 이런 총괄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고 특히 대국회 업무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대외 기관과의 협력 업무도 해봤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정 전문가로서 네. 구정의 업무에만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업무에 임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너무 오늘 짓궂게 여쭤보는데 하지만 서울시장도 국민의힘이고 네. 행안부나 국토부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전부 다 국민의힘인데 아무리 예전에 협력 관계가 좋았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님이나 그렇게 속 좁은 정치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오세훈 시장님 좋아하시겠네요. 속 좁은 정치인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니. 네. 그 다음에 저는 경찰 수사구조 계획단의 협의조정팀장을 맡아서 검찰과의 어려운 협상 업무도 진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협상에 어떻게 보면 경찰 내에서는 달인이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또 행안부 또 서울시하고의 협력 관계도 잘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태우 전 구청장은 화곡동을 마곡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포부를 밝혔어요. 네네. 그런 얘기는 현재 정권이 본인이 속해 있는 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나온 거겠죠. 네. 그렇지만은 사실 후보자께서는 그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네, 뭐 김태우 후보가 화곡을 마곡이라고 하는 슬로건에 상당히 좀 재미를 본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 얼마만큼 진행됐는지에 대한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저도 어저께 원도심 재개발연대 측과 그 간담회에 또 참석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이제는 진교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한 재개발, 재건축이라면 제가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강서구청장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현황판을 머리맡에 두고 일일이 꼼꼼하게 챙기면서 제가 그 일을 직접 챙기겠다. 그리고 성과로서 말씀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강서구는 사실 전세 사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한 곳, 특히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뭐 빌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하시려면 뭔가 구상이 명확하고 구체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그런 구상 같은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서 2,700여 건의 전세 사기가 발생했고요. 예. 그 중에 강서가 8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화곡동이 그 중에서도 600여 건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예. 아마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죠. 그런 점에서 전세 사기 특별 그 대책단을 제가 구성을 해서 그 범죄의 예방부터 또 사후 지원까지 법률적 지원까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경찰과 협업해서 그 일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침 제가 경찰청 차장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과의 협업은 다른 누구보다도 잘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김태우 전 구청장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전에 이쪽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네. 김포공항 이전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김포공항 하면은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대표적인 랜드마크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발전이 저해되고 개발이 안 되고 네네.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실까요? 지금 그간 많은 노력으로 해서 이카오라든지 그 네. 국제 민간 항공기구입니다. 이카오에서 국제 기준을 개정안을 내기도 했고 이제 점점 그 진전되고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내년입니다만은 2024년까지는 한번 좀 더 그걸 구체화시키고 고도 제한을 완화를 좀 마무리하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국토부와 서울시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 문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강서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의 전초전이죠. 윤석열 정부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개각을 지금 단행하고 있는데 뭐 개각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참 어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여러 가지 실책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또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모습 같은 거 혹은 사죄하는 모습 같은 것도 전혀 없거든요. 이런 걸 보시면은 이 정치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검찰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오류나 잘못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만 해도 정부가 바꿔질 때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는 이런 절차들을 꼭 진행해 왔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검찰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오류나 과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네, 예. 오류 집단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정치에도 지금 투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 민생과 협치가 실종된 정치, 이것은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궐선거는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표율도 좀 낮을 수밖에 없고 정말 적극적인 정치 관여층이 아니면은 또 관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게다가 지금 진기훈 후보자는 인지도 면에서는 뭐 김태호 씨라든가 이런 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뭐 연예인들 노이즈 마케팅 같은 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네. 어쨌든 좋든 나쁘든 인지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네, 네. 예,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실까요? 뭐 심지어 정치인들은 자신의 부고만 아니면 다 언론에 나야 된다고 뭐 그렇게 뭐 말씀도 하시고 농담으로 맞아요. 하는데요. 예. 저도 인지도가 조금 낮은 것은 인정합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지도와 지지도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희망이고 기대입니다. 지금도 정말 그 강서의 곳곳을 누비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고 제가 누구인지를 알려드리고 있고 심지어 제 집사람도 제가 못 가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꼭 도와달라. 네.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부인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계시군요, 가족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왜 하필 정치를 하느냐. 또 한다면 왜 굳이 네.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는 단 한 번의 선거에 당신이 출마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못 가는 곳에 저를 대신해서 가서 제가 진교원의 안사람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죠. 네. 네. 뭐 가족이 지지해주지 않는 사람은 외롭게 싸울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행운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선거 국민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그분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뭐죠? 민주당 이번은 꼭 이겨야 되는 선거다. 그래요? 꼭 이겨달라. 뭐 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재명 당대표님의 건강을 염려하시면서 단식을 중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말씀도 하시고 또 민주당에 분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걱정 어린 또 애정 어린 충고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하고 계신데 15일째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 당 대표님이 그 단식을 하는 현장에 찾아뵀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 이거라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처절하기도 하고 또 엄중하기도 한 그런 네.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의 진교훈 강서구시장 후보와 함께 했는데요. 이송원 TV에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이름 외우기가 너무 쉽습니다. 진실된 교훈 같은 진교훈 이런 얘기하셨는데 진짜 교훈. 네. 진짜 교훈. 네, 네. 아 그렇게 지금 네. 하고 계시군요. 네. 진짜 교훈이 이길지 누구에게 교훈을 준다는 건지 누가 지금 반성해야 될지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교훈 진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